다음 발발 떠는 게 누구냐? 자, 김정은이와 제메네이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10년을 넘게 여의도 금쪽이로 빌빌거리던 이준석, 가진 스펙이다고 하면 뭐 확인도 검증도 안 되는 하버드 학력 있죠? 그리고 성상납뿐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세금 수억 원 들고 가가지고 이 하버드에서 중국어만 냅다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 하버드 학생증 하나 들고 정치판에서 10년을 넘게 굴러 먹었습니다. 자, 정치인 나부랭이 하다가 동탄에서 어쩌다 저쩌다 금배지를 달았죠. 금배지 달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봅니다. 죽음의 맞다이를 신청했는데요. 그 상대가 누구냐? 트럼프입니다. 제정신 아니죠?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들 무조건 음모론자로 몰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구 대통령 트럼프도 음모론자가 되고 우주에 위성 띄우는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지 아십니까? 이거요, 무식하고요, 똥꼬집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28일에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에픽 퓨리 작전과 부정선거 응징에 대해서 경악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은요, 부정선거 토론회에서 처발렸습니다. 지 말대로 토론하고 쪽팔리고 감옥 가야 될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미국에요, CIA의 이준석을 향한 제보가 지금 줄을 잇고 있다라고 합니다. 감히 트럼프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자, 7시간의 끝장 토론회 추악한 실체, 그리고 이준석이 왜 결국 쪽팔리고 감옥 갈 수밖에 없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판을 쳤다. 2020 4.15 총선,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다. 가장 절정의 부정선거는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 앉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밴앤드 마이크에서 7시간 토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준석의 완벽한 패죠. 부정선거는요,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따지는 영역 아닙니다. 수사 대상이다라는 거죠. 토론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나의 생각과 같이 끌어내는 뭐 이런 거 아니죠. 있냐 없냐 검증의 차원이다라는 겁니다. 범죄의 영역. 그런데 이준석이요, 일반 시민들에게 수사기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면서 말장난으로 7시간을 버텼습니다. 증거 있냐? 까봐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저는요, 좀 충격받은 게 뭐냐면 김미영 대표가 일부에서 가장 묵직한 것을 딱 던지고 갔습니다. 이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인 사람들, 윤호중, 조혜주, 이해찬, 고한석, 양정철. 자, 여기서요, 이해찬은 뭐 그렇고 양정철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좌파들은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라고 하지만요, 김미영 대표가 이렇게 실명까지 밝혔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거부터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전한길 대표와 이준석 간의 토론회에서 이 김미영 대표가 1순위로 꼽혔냐? 많은 사람들이 김미영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다라는 것에 응원을 보냈냐? 이 BON 김미영 대표는요, 종북 주사파가 부정선거와 연결되어 있고 A웹과 연결되어 있고 전 세계 딥스테이트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구조를 굉장히 잘 설명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충격 먹었던 게요, 김미영 대표께서 일부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이준석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이 뭐 어쩌라고 식으로 무시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된 인간, 이제 코로 자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토론에서 끝까지 이준석이 이렇게 아주 건방진 태도로 일관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토론하는 내내 어쩌라고 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박지원 변호사가 또 히트를 쳤습니다. 조작된 500표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이밀었고요. 이준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500표요? 그것도 별 문제 아니다 라면서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10표도 괜찮고 500표도 괜찮다. 자, 그러니까 이 토론을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대한민국 선거 도대체 왜 이러냐, 500표도 괜찮다라고 하면 이게 선거냐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2016년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요, 투표함이 개봉하기 전에 이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대선이 전체적으로 재시행됐다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를요, 선관위는 부실선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단 한 표라도 부정 또는 부실이 있을 경우 이 전체 판은 똥물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녀석이 뭐라고 했냐? 10표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선관위 대변인으로 이 토론회에 7시간을 앉아가지고 증거 내놔라. 그 사람 누구냐? 뭐 어쩌라고. 이것으로 시간을 끌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을 추종하던 사람들조차도 이준석이 어찌하지 못했다라고 들리기도 하는데요. 자, 깐죽거리던 이준석의 입을 완벽하게 틀어 막은 우파의 숨은 전사가 등장했습니다. 보수 진영은요,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는데요. 박주현 변호사,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박주현 변호사 다 알죠? 자, 7시간 끝장 토론 내내 알맹이 없이 말꼬투리만 잡던 이준석을 압도적인 팩트로 묵사발 냈습니다. 이 박주현 변호사의 스펙을 보면요, 좀 충격적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죠.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까지 싹쓸이한 초엘리트입니다. 이준석이 비아냥거릴 때마다 방대한 판결문, 빼박 자료들로 꼼짝 못하게 밟아버렸죠. 꺼내도 증거가 나오니까요. SNS상에서는 박주현 변호사가 도라에몽이다 라고 불리더라고요. 더 대박인 거는요. 이 박주현 변호사가 과거에 좌파 카르텔에 맞서가지고 이재명의 당선 무효 소송까지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이재명과요, 이준석을요 동시에 저격하는 진정한 우파 엘리트 전사 박주현 때문에 이 토론 2부를 보면서 좀 속이 시원했습니다. 통쾌한 팩트 폭격 압승이었다라는 거죠. DMZ 여기서 이준석 완전 무너졌는데요. 자, 저는요 이준석이 왜 이렇게 발악하는가를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옆에 어른거리는 조갑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환길이라는 사람 이름 석자를 이 조갑제 본인의 입에 올리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딱 그 수준으로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 영원히 좀 날아간 좀비 정당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네요.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에 감염이 되면 제일 먼저 인격적인 변화가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부끄러움이 없는 건 이준석이죠. 성상납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하버드 학력 사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데 국민들 앞에 아직도 저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갑제가요 선을 넘는데요. 부정선거 음모론은 코로나 이상의 정신적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갑제 옆에 이준석이 있죠. 이준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음모론자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음모론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그대로 이식해보면 트럼프를 정신병자다라고 말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서 이 질병이 한 번 걸리면 코로나보다 훨씬 오래 간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 간다. 이러면서 그 숙주가 국민의힘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일보가 사랑했던 이준석, 조선일보 기자 조갑제. 자, 그러고 보니까 결론은 하나네요. 조선일보는 보수 언론지가 아니다. 자, 이번 토론회를 보면서 희망을 봤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엄은 위대했습니다. 만약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요 대한민국을 한번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이재명 그리고 중국, 북한 세력들에 의해서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통째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 시간을 벌어준 게 윤석열 대통령의 위대한 비상 계엄이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결단은요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과오를요 한순간에 덮고 남을 업적이다. 지금의 똑똑한 2030들은요 지역 감정 없습니다. 경제도 너무 잘 알고 국제적인 감각도 있습니다. 그런 2030 세대가요 부정선거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선거를 통로로 기어 들어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알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리에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윤 어게인은 우리가 되찾기 위한 싸움에 대한 각오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알아차린 이 2030 세대들의 부상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희망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한반도 내부의 적들, 추파춥스들 청소하고 진정한 주권을 되찾는 일이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마두로 축출했습니다. 이란 하메네이 작살냈습니다. 그 다음 발발 떠는 게 누구냐? 김정은이와 제메네이다라는 거죠. 극한의 공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이준석 토론했고 쪽팔렸고 이제 깜빵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진실의 눈뜬 2030 세대와 함께 제메네이 카르텔을 끝장낼 시간입니다. 부정하고 썩어 빠진 세력들을 함께 싸우고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